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린 방송, 나라를 살린 방송, 세상을 살린 방송, 글로벌,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자,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북한, 중국 그 교전에 800여 명 사망, 북한에서 중국군이 교전했다가 800여 명이 사망했다는 거죠. 오늘 뭐 떨고 있는 남한의 친중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방송 의견 문자는요. 샵 7079-0325입니다. 한 통에 2,000원이고요. 문자입니다.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문자고 월 1만원, 정기 후원은 1877-0248입니다. 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을 해도 광고비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 그 후원도 해주시고 이제 또 책도 좀 사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사셔가지고 읽으시면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100여 년의 역사가 보입니다. 이거를 알아야지 그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가 보이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 책을 너무 안 사보시니까 이 상당히 좀 난감합니다. 난감해. 이게 이 책을 안 사본다는 거는 이 주인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 개도 족보가 있고 말도 족보가 있는데 자기 나라 역사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거는, 그거는 이 자기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 그냥 이 나라에 그냥 그 내가 노비다, 노비 출신이다, 우리 선조가 조선 말기에 노비였다,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책을 안 사보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의식이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책을 꼭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010-6832-0325, 010-6832-0325로 신청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혹은 뭐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들어가시면은 윈윈 미디어라고 저희가 그걸 또 만들어 놨습니다. 사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윈윈 미디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윈윈 미디어 리박스쿨이라고 뜹니다. 뜨니까 거기 가서 좀 그 자세한 내용은 좀 살펴보시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타이완에 그 우리 박상우의 문명 개화라는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에 커뮤니티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올라왔어요. 그 박상우 국장님이 MBC에서 중국 특파원으로 오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어도 잘하고 중국의 통이니까 이 박상우의 문명 개화는 여러분들께서 좀 뭐 매일 들어가셔가지고 중국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 괜찮은, 상당히 꼭 좀 봐야 될 사이트 중에 하나니까, 지금 친중 정권에서 중국 관련 소식이 안 나오니까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타이완의 시사평론가 우자오룡이라는 사람이 현지 TV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이 글자를 조금 사이즈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그 대만 TV에 출연해가지고 중국의 대외연락부장 송타오가 301 의원의 의료진 50명을 이끌고 북한에 들어갔다가 일시 억류됐으며 이를 보고받은 시진핑이 대노에 3천여 명의 특수부대를 북한에 진격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교전이 발생해 8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송타오 일행은 특수부대에 의해 구출되어 귀국했으며 이 때문에 북중 접경 시대에 중국이 정예 기갑병력을 직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에 대해 구급 처치를 하기 위해 입국한 송타오 일행은 쉽게 말해 그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억류됐었다는 주장이다. 우자룡의 이 같은 주장은 호주의 중국인 유튜버 장황정의 주장과 일치한다. 현재 타이완 언론들은 시진핑이 김정은을 독살했다는 타이틀로 현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호주 유튜버 장황정도 중국이 김정은에게 특별 제공 식사제를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최근 타이완을 방문하기로 예정됐었던 체코의 전 상원의장 야로슬라브 쿠베로가 체코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식사를 하고 3일 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쿠베로는 평소 중국의 위협을 받아왔으며 중국 대사관에서 식사를 하고 귀가한 뒤
가족들에게 뭔가 이상하다. 중국이 제공하는 음식물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야로슬라브 쿠베로의 유가족들은 중국 정부를 기소할 방침이다. 중국이 만성 심근경색과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포이스닝의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시사평론가 우자룡은 김정은의 사망에도 중국이 개입했을지 모른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물론 정황으로 짐작해 주장하는 것이지만 아예 황당무계하다고 지부할 수는 없는 가설이다. 자, 이런 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젠가에 그젠가 며칠 전에 중국이 박상우의 문명 개화에 보니까 이 단동에서 이렇게 그 지대공 미사일들이 이동하는 게 포착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공 미사일을 그 단동 지역의 이 북중 접경 지역에다가 배치했다는 것은 중국에서 이 북한 쪽으로 뭔가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북한 쪽에서 중국 쪽으로 전투기가 날아갈 수도 있고, 그냥 그거를 요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혹은 뭐 이게 북한이 친미적으로 돌아섰다고 하면은 그, 그 동해 쪽에서 그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이 이 북한 상공을 지나가지고 중국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사거리가 200km짜리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를 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들이 그 저기 이런 기차를 이렇게 그 트레일러로 이제 그 단동 지역으로 실어 날랐다. 뭐 또 저기 수륙 양용 장갑차 혹은 뭐 저 장애물 개척 전차 뭐 부교 뭐 이런 것들을 실어 날랐다는 그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자율후원 계좌 기업은행 222-011-792-02-013 박상우니까 여러분 좀 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대만에서 이 뭐 나온 이야기하고 지금 단동 쪽에서 사진 영상이 찍힌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긴 몰라도 그 제가 봤을 때는 북한 내에서 중국이 뭔가 치고받고 싸운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제가 시나리오를 쭉 보면은 김정은 중퇴설 오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죠. 그리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교전을 한 게 이제 2018년 2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서 미국하고 러시아가 교전을 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북한 지역에서 말은 북한하고 중국이 싸우는 것처럼 했지만은 그 위에서 이 스텔스 전투기나 이런 거 가지고 미국이 북한을 군을 지원해 가지고 중국군을 타격을 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제 그 러시아 그 용병, 러시아 특수부대들이 한 500여 명이 이제 미군을 시리아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습격했는데 미군이 위성으로 보고 있다가 F-22, 뭐 F-15, B-52 전략 폭격기, 뭐 아파치 헬기, 뭐 AC-130 지상 공격기,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3시간 동안 폭격을 해 가지고 300여 명이 죽고 200여 명이 부상을 당해서 러시아로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뭐 이 북한 내에서 그런 국지적인 전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맞은 놈은 말 못할 거고 때린 놈이 입 다물고 있으면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군사 작전은 언론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아이 그 거짓말이야 하기보다는 아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 미국의 언론도 보면은 CNN 같은 민주당 계열, 친중 계열 이쪽에서는 그 김정은이가 죽은 걸로 자꾸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딱히 죽었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죽은 걸로 자꾸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 그런데 트럼프 쪽, 그러니까 폭소라든지 뭐 이런 쪽 기사를 보면은 이게 김정은이가 살아있고 그냥 가벼운 시술만 받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쪽에서 빼돌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중퇴설 있었던 이날 이제 F-22 랩터가 출격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C-17 글로브 마스터라는 이제 수송기하고 같이 훈련을 했다. 근데 이게 훈련인 건지
작전을 하고 와가지고 찍은 건지 하러 가기 전에 찍어놓고 작전 끝나고 이 사진을 배포한 건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추론입니다. 추론인데 가설인데 원산에 지금 김정은이 기차도 보이고 김정은 요트도 원산에서 보인다고 하는데 원산 갈마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저는 장갑차가 저 글로브 마스터 저 C17 대형 수송기에서 나오니까 저는 차량을 가지고 김정은이를 빼돌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상당히 커요 항공기가 이 비상 그 활주로가 아닌데도 그냥 막 내리고 하는데 이 작전을 하는 동안에 F-22가 하늘에 떠 있다가 엄호를 해주고 그리고 이런 B-1B 폭격기가 미사일을 몇십 발을 싣고 다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속된 말로 이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와 가지고 김정은이를 빼돌리는 이런 작업을 이제 방해하고 차단하는 것을 폭격을 했고 그 폭격 때문에 북한군들이 중국군이 많이 죽었고 그 시신을 수습하러 이 베이징의 평양에 이제 그 50여 명의 의료진들이 들어왔는데 걔들을 또 억류를 해버린 거죠. 북한에서.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화가 나가지고 군대 3,000명을 보냈는데 걔들이 이제 800여 명이 학살당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왜 지금 북한의 상공에는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들이 하루 24시간 대여섯 대가 붙박이로 떠 있습니다. 정찰기로 떠 있는 거죠. 그럼 여차하다가 뭐 들어오면 그냥 뭐 쏴버리면 알 수가 없지.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은이가 사라졌다고 하는 그 유고 기사가 나온 날 한 20일부터 이제 지난 4월 20일부터 작년에 연기됐던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실시됐고 정경두 장관이 갑자기 막 북한에 대해서 적격심을 드러내면서 전방지대에서 육군 동원해가지고 훈련하고 공군 동원해 훈련을 했는데 그래 되면은 이제 북한이나 중국은 이 휴전선 쪽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저기 원산 쪽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남중국해 쪽에는 뭐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상륙함이 이제 그 중국을 자극하니까 중국은 또 그쪽 남중국해에 신경이 쏠려 있고 그러니까 이 성동격서 작전이 있었던 것 같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군이 5월 1일자 기사인데 이거는 오늘 나온 기사죠. 초대형 방사포 등 북한의 장사장포 견제용 전투기 투입 훈련을 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북한의 그 장사장포나 미사일을 폭격하는 그런 훈련을 뜬금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하고 한국군은 전혀 따로 갑니다. 지금 문재인이 말 안 듣는다고 갑자기 왜 작년에는 훈련 안 하다가 갑자기 왜 이런 훈련을 하냐고. 이거 5월 1일자 기사에 또 보니까 일주일 만에 또 죽음의 백조 B-1B가 32시간 날아다녔다는 거죠.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뭔가 모르지만은 뭔가 이 중국하고의 극렬한 대치 상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러니까 한국군이 훈련하는데 그게 북한을 때리려고 하는 건지 북한에 들어와 있는 중국군을 폭격을 하려고 하는 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따르면은 한반도 부속 도서가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중국군이 한반도 내려 들어오면 한국군이 그냥 말없이 이거는 선제 타격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한국군도 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 있는 한국, 북한, 중국, 미국 이렇게 이 지금 3차 대전이 벌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지금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지금 중국도 지금 상당히 이게 지금 그 상황이 심각한 게 내부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전쟁을 만들어 가지고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모든 시선을 지금 외부로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실업자가 2억 5천만 명이고요. 수출이 안 되고 있고 내수 경제가 박살나니까 보험금 노리고 방화를 하는 사건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장 돌리려고 압력이 내려오니까는 돌리면은 뭐 이게 돈이 뭐 원가도 못 건지니까 불질러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식량난, 메뚜기, 뭐 거연벌레, 돼지 콜레라, 식량난, 뭐 달러가 없어서 돈도 식량을 못 사오고 뭐 우한 폐렴에 뭐 A형 간염에 흑사병이 돌고 있고 지금 저 만주 쪽 흑룡강성 이쪽은 지금 제2차 폭발이 일어난대요. 저 우한 폐렴 폭발이. 그리고 달러 부족, 원유 부족 2020년 말까지 지금
단기 외채 1조 달러를 상환해야 되는데 달러가 없다. 그리고 인도가 20조 달러, 미국 보수단체들이 20조 달러, 영국 4조 달러, 미국의 뭐 각 주가 또 뭐 손해배상 뭐 등등등 해가지고 손해배상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있고, 미국 내 공자학원 대학생들 뭐 차이나타운이 지금 다 퇴출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그런 중국의 기업들한테 당신들이 중국 공산당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하라고 하는데, 입증 못하면은 그 자산들 다 동결시켜 버리는 거, 다 뺏어 버리는 거죠. 지금 그런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의 한반도 불침 항모 계획, F-35A 스텔스기가 주한미군 군산기지에 60대가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배치됐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올 초에 배치된다고 뭐 기사가 작년에 났던데 뭐 어찌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거는 말 안 하면 솔직히 모릅니다. 초음속 장거리 사거리 1000km짜리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군산에 배치가 된다. 다 중국 견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이런 국가에는 인도, 러시아 합작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대거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군이 그 군함을 500척을 찍어내도 이거는 깡통이라는 거죠.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군하고 미육군이 소총을 전면 교체하는데 5.56mm 탄환에서 6.8mm로 탄환의 사이즈를 키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방탄복 관통 능력을 증가시키는 건데, 북한이 방탄복이 있습니까? 아니죠. 중국군하고 이제 전면전을 준비하는 거죠. 한국군이 이제 장거리 대응 미사일들을 대량 배치하고 있고, 이지스함 및 잠수함들을 대량 배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이 친중이니까 지금 김정은이를 앞장세워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뭐 그러한 상황으로 가는데, 종북에는 한반도 한국을 친미 정권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까지 다 컨트롤하게 시키는 뭐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한국군하고 주한미군이 이 북중 접경지역 압록강, 두만강 그 일대에 다 배치가 되는 게 마지막 그 목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사라진다는 건 이야기입니다. 뭐 하반기 중에 아마 사라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야, 우한 폐렴은 중국의 우한 연구실에서 나왔다는 증거를 봤다. 이제 관세 보복 카드까지 이제 꺼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자살하거나 할복하거나 목을 매달거나 뭐 절벽에서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거나 뭐 요거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다른 뭐 이제 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빌어봐야 소용없다. 자살하거나 목을 달거나 배를 째거나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참 쉬워요. 4개 중에 한 개만 선택하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중국이 미국하고 한판 뜨자고 소형 전술 핵무기를 만든다고 핵실험을 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다 이 산사댐이 있는 위쪽에서 그 콩콩콩 하고 이 핵실험을 하기 때문에 산사댐이 붕괴돼 가지고 수억 명이 이제 수몰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수인성 전염병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도 다 죽어나가는 뭐 그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중국 동북 지역에서 이제 갑자기 폭설이 오고 이제 우박이 떨어지는 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기 북한에 있는 북한도 저기 김정은이도 미국하고 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선물을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트럼프 쪽에서 김정은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면 뭘 선물로 주겠습니까? 남한에 있는 친중파 애들 몇 명 그냥 그 모가지 따가지고 그냥 암살하고, 북한이 잘하는 게 암살 아닙니까? 그런 놈들을 몇 놈을 암살하면은,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5월달, 6월달에 코로나가 엄청 퍼졌을 때, 우한 폐렴이 다시 창궐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암살할 수도 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친중으로 가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친중으로 하는데 본사의 사장은 친미로 돌았어.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이도 친미로 돌아가지고 친미 반중을 해야 되는데, 중국 쪽하고 뭐 금전적으로 엮인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이 본사의 지령을 지사가 안 따르면요, 본사에서 지사 사장을 해임시켜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뭐 당연한 거를.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김정은 혹은 뭐
통일전선부 이쪽에서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남한의 이 친중 반미하는 정치인들을 암살하거나 숙청하거나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뭡니까 저기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제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군산 쪽에 있는 그 주한미군 기지를 초토화시킬 목적으로 군산 쪽에다가 이제 그런 뭐 천연두나 뭐 탄저균이나 이런 뭐 처음 보는 그런 세균 바이러스를 갖다가 뿌릴 수도 있다. 평택도 마찬가지고 뭐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곳에는 뿌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전라도라든지 뭐 충청 도원 뭐 대구 경북 이런 데가 또 이제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 같이 죽자고 할 수가 있죠. 자기 나라 국민을 죽이는 게 중국 공산당인데 자기 나라 국민을 또 장기 매매도 하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하고 그러기 때문에 얘들은 마귀 새끼 사탄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한국 국민들 뭐 7천만 8천만 다 죽으라고 약 갖다 뿌리고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을 좀 이렇게 잘 너무 뭐 돈 몇 푼 벌겠다고 우리나라 기업인들 또 중국에 투자하고 하는데 참 어리석은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언론에서 우리 지금 민주당 이야기가 쏙 사라졌습니다. 신문에 뭐 조중동에 보면은 민주당 이야기는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180석 얻었으면은 뭔가 왁자지껄해야 되는 게 나오는 게 없다. 그리고 선거에 이겼는데 왜 이렇게 똥 씹은 표정입니까? 그러니까 안에서는 친이낙연이 세력, 친문 세력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친중 친북 세력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적인지 누가 동지인지 알 수가 없고 복잡하게 엮이다 보니까 그 중에는 자기 살겠다고 미국에다가 그 기밀 정보들 자기들이 옛날에 뭔지 됐는지 그런 기밀 정보들을 갖다 빼가지고 미국에 갖다 바치는 애들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지만은 실제로 죽어나가는 뭐 그런 애들도 있을 거고 뭐 유명하진 않지만 물밑에 움직이는 애들 중에 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5월 뭐 6월 이전에 북한이 저렇게 무너지고 중국이 저렇게 무너지고 하면은 중국이 같이 죽자고 아예 한반도 남하는 지역에다가 여러 가지 약이나 이런 걸 갖다 뿌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 이제 안보는 항상 최악을 가정하고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참 어떻게 잘 할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청와대가 이 백악관이 한 900명 정도 되는데 청와대가 한 960명 정도 된다는 거죠. 직원들이. 백악관보다 청와대 직원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전부 저기 종북 주사파 운동했던 애들을 다 꽂아놨기 때문에 청와대에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어떤 놈이 북한 간첩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놈이 문재인이 밥에서 약 탈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살으려고 청와대한테 야 이거 이럴 수도 있으니까는 조심하라고 준비하라고 만반의 대비를 하라고 우리는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아니 오래 살아 있어야지 여적죄로 처벌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세컨더리 보이콧 뭐 때리겠다 계속 압력 들어오고 뭐 북한에서 석탄 사온 거 뭐 옛날에 저기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이란에서 뭐 기름 사오고 한 거 그거 돈 보낸 거 그거를 갖다가 지금 몇 년을 들고 있다가 지금 기업은행한테 1,000억 원을 벌금을 매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뭐 북한에서 석탄 사온 거야 우리가 세컨더리 보이콧 때린다 그 때리는 순간 은행 한 2개 무너지면은 뭐 국민들 뭐 아수라장 되는 거고 여적죄 사용되는 거고 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있으면 북한 애들한테 암살당할 수가 있고 또 어째 제가 살아남으면은 그거 피하고 살아남으면 여적죄로 사형당할 수도 있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 하나만 보여드리고 조금 뭐 빨리 마치도록 합니다. 요거는 뭐 요거 영상은 보십시오. 다시 요게 동일본 대지진 때 영상인데요. 3월 11일 보십시오. 이게 평소에는 지진이 이렇게 조금씩 일어납니다. 근데 3월 11일자 지진을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때가
이때가 미국의 오바마 정권 때입니다. 일본도 민주당이었는데 간나오토 총리가 북한에 돈 받아 먹었어요. 그러고 친중, 친북, 반미를 했죠. 그랬습니다. 반미를 했다, 반미. 그래가지고 저렇게 이제 나라가 개작살 났는데, 그때 지구의 대기, 물, 땅은 잠시도 쉬지 않고 죄송합니다. 그 반미를 했습니다. 그 반미 해가지고, 이 미국에서 야, 하지 마라고 했는데, 미국에 덤볐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천진에 뭐 대폭발 사고가 화학 공장에 났는데, 그때는 위에서 보면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왜 구멍이 뚫렸는가? 그때도 오바마 정부에서 환율 조작 이런 거 하면은 군사적 공격하겠다 뭐 그런 협박했는데, 중국이 계속 감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영상을 보면 핵폭발이 확 버섯구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 돼, 미국 말. 자, 이거 뭐 책 선전 제가 할게요. 헐버트 초기 기독 선교사 이 책 꼭 사보세요. 그 우리나라 한글 한글 체계 정립은 이 헐버트 선교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이 책은 한국의 미국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의 선교사 4,300여 명을 끌고 와가지고 조선을 구원하고 대한민국을 세운 그런 숨막히는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 전후사 바로 알기 이 책은 종북 주사파들의 궤변을 깨트릴 수 있는 서적이니까 이런 책은 그냥 교양 서적으로 꼭 좀 읽으십시오.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는 박정희 정권 때 그 닉슨 독트린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그 북한이 또 제2의 6.25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이제 무기 만들려고 중화공업에 투자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80년대 3조 호황을 만나면서 이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88 올림픽도 하게 되고 소련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숨막히는 역사고, 이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거는 우리 청소년들 좀 보기 쉽게 하려고 저희가 사진을 좀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194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국군 변천사 및 전투기 공장 화보 한 70여 장을 이제 넣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좀 사가지고 보시면은 재미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이제 수출을 해야 된다. 자,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부정선거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 이 선거의 메커니즘을 조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지금 부정선거인지 아닌지가 눈에 확실히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책은 꼭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010-6832 0325 010-6832 0325로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또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하시면은 저희가 방송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많기 때문에 못 받는 수가 있으니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좀 시간이 걸려도 다시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은 네이버에서 윈윈미디어라고 치고 들어가시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윈윈미디어 리박스쿨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라고 치고 들어가시면은 된다. 여기 윈윈미디어라 검색하시면 여기 있죠. 리박스쿨 여기를 딱 검색하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건국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업적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좀 사서 보시기 바라고, 여기 보시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업적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들한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공부를 좀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트는요, 이 리박스쿨이라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그 사이트를 같이 이렇게 이렇게 엎어가지고 어차피 뭐 독자분들이 비슷비슷하니까 사이트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으니까 윈윈미디어 리박스쿨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면 된다. 저희가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 놓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고요. 국민 여러분, 5월달, 6월달 이때 상당히 지금 중국, 북한, 한국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니까 항상
좀 조심을 하고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국이 전염병 갖다 퍼뜨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하는 거는, 우리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중국도 그런 거를 못 하겠죠. 야, 뭐 전염병이 퍼지면은 그건 중국 애들이 했다는 딱 공식이 딱 들어맞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퍼뜨려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이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여기 뭐 월 1만원 정기 후원 1877-0248 후원도 해주시고, 후원 계좌는 아래에 있죠. 그리고 샵 7079-0325 응원도 좀 해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하시면은 제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뭐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요. 이때를 위해 가지고 우리 100년 전에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써놓은 제가 시를 한 수 읊어드리겠습니다. 이 뭐 우리 애국가가 사실은 이게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이고 초기 독립운동가들이 불렀던 애국가는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